사귀는 방법과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벗을 사귀는데 분수를 던진다는 것은 벗을 잘 분별하여 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보다 아까 얘기했던 지위나 신분을 벗어나 뭘로 하라? 이문회우. 이문회우하고 그 다음에 이유보인하라는 뜻이다 하고 갖다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공자가 말씀하신 보탬이 되는 벗, 그 다음에 보탬이 되는 벗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손해나게 하는 벗, 그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익자 사무라고 할 때 익자 사무, 손자 사무가 있는데, 익자 사무는 우직, 다시 말해서 고든 일을 벗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귀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량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게 됐어요? 서울경자니까 서울경자에다 말씀한자니까 두루두루 견문이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니까 믿을만한 사람, 그러니까 신뢰 있는 사람을 벗하고 다문 그러는 것은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유익이 보탬이 되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 사무라고 할 때 그죠? 나를 자꾸 이렇게 덜어내는 거, 나한테 자꾸 해를 끼치는 벗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편벽되고, 그러니까 우편벽하며, 그 다음에 우선유하며, 이때 선자는 부사로서 매우란 뜻입니다. 너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남한테 굽실굽실 잘하는 사람, 아첨 잘하는 사람, 굽실굽실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편령이다 그러면은 교원영색하는 사람들, 그래 아첨하는 말 잘하고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을 사귀면은 결국은 나한테 남는 것은 손해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절차탁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시에 나온 시 위풍 기욱편이 나옵니다. 천비기욱한데라는 이거 우리 대학에서도 인용돼서 쓰는데요. 거기 보면 여절여차자는 도학야오 이렇게 돼 있죠. 여절여차, 절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움을 이루는 것이고 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탁여마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닦는 것, 다시 말해서 수신을 말하는 것이다. 자수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쭉 넘어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절자 했고 마자는 우리 무수히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마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마자 요때 한번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삼시라고 관계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 잠자는 경계잠자입니다. 경계잠이기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침 개념으로도 쓰는데 침이라고 표현할 때는 등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잠이다라고 할 때 함자 밑에 있는 글자는 함자입니다. 모두 다라는 뜻이 되죠. 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느끼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주역의 괴명입니다. 주역에 하경이 있는데요. 하경이 보면은 택산 함께가 있습니다. 밑에가 산께가 되고 자 위에가 연못괴가 있죠. 연못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르는 거죠. 원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자 이 뭐냐면 연못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이게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달리 표현하자면 연못은 음괴가 되는 거죠. 양 두 개 있고 하나 있으면은 자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자, 응? 양 두 개 있으면 양이 두 개니까 양이 더 세잖아요. 그 양이 이기잖아요. 가 아니라 이 음이 누구한테 가서 붙어서 힘을 보태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이를테면은 국회 같은 경우가 3당 구조로 돼 있다. 근데 한다가 굉장히 소수당이다. 라고 할 때 실제 힘 가진 자가 어때야 돼요? 일당이 아니죠. 소수당이죠. 왜냐하면은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반에서 표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라 그러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 된다 할 때 실제적으로 힘 제일 발휘하는 사람이 소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뭐가 좀 없다, 부족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쓰는 것도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공부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남들처럼 그 많은 돈 다 갖고 있고 권력을 어떻게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사이에 우리가 틈새라고 하는 부분이죠. 틈새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자, 양이 두 개라지만 혼자 있는 게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게는 음괴가 되고요. 이거는 무슨 괴가 되겠어요? 양괴가 되죠. 우리 이미 앞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으니까 소녀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남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녀 소남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은 젊은 처녀 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음양으로 표현하자면 자, 음이 되고 양이 되는 것이 되고 양이 음을 받들어서 그죠? 이렇게 음을 이렇게 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글자도 잘 보면 함이다라고 할 때 함자는 자, 요 글자죠. 이 글자는 무슨 글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공부를 다 한 내용인데 빨리빨리 돼야 제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되네. 천간 지지 공부 다 했죠. 이것도 항상 여기로 부르라고 그랬죠. 해 뜨는 동쪽부터 시작했죠. 갑, 을, 병, 정, 중앙토에 무, 기 그랬잖아요. 그 무라고 할 때 무자는 무슨 무자? 그래서 다섯 번째 뭐 천간 무만 갖고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 동방목이 되고 봄, 여름, 그리고 토가 되잖아요. 그죠? 뜨거운 여름이 돼야 어디에서 땅에서 무럭무럭 무성하게 자란다 해서 가지가 벗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자, 앞에서 여기 보면은 갑, 을, 병, 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원래 정자는 기둥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나무의 줄기입니다. 나무의 줄기라고 하는 것이 자, 가지가 여름 무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줄기 다 그 속에 파묻히죠? 이게 이거라고 그랬죠? 일월성자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중앙토에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무라고 하는 속에는 다 무성하다, 이렇게 뜻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무성한 겁니다. 이 집안에 너무나 무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이렇게 무성한 거예요. 이죠? 이것도 무성하다. 없을 무자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가지고 옛날에 무자라고 하는 건 본래 뜻은 또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수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속에 보니까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죠. 참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워낙 무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성하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무성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그냥 두루두루 가지가 무성해서 이파리가 많을 때 무성한 것이 되고, 그럼 요 글자 무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냐면은 어리다, 다 자랐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하는 것이 되고 여름이 장이잖아요. 그죠? 자, 남녀가 만나서 음양이 만나서 짝하려면은 어린 것들이 되겠어요? 어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자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한 말 되죠? 장성이라는 말 제가 꾸며낸 말 아니죠? 오행이 속에 그대로 납니다. 장성한 누가 만나는 거예요? 양과 음이 만나는 거죠. 장성한 음과 양이 만나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음양교합이라고 할 때 사귄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 누가 사귀는 거야? 하늘과 땅이 사귀는 거죠. 가장 지고한 하늘하고 가장 후덕한 땅하고 사귀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음양조화를 이룬다 해서 다라는 뜻입니다. 느낀다. 이것을 사람의 마음으로만 느끼면 뭐예요? 느낄 감자가 되고, 사람만 느끼는 것이라 음양이라 꼭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라 느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기운이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그죠? 다함자. 그래서 느낀다라는 뜻이 되고, 그런데 여기다 뭐예요? 이거는 나무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쇠가 되는 거죠. 이게 침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른바 기혈을 자극시켜 주는 것이 바로 침 개념이 되고, 이전에 쇠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또 뾰족한 걸로도 자극하죠. 그것이 대꼬지 같은 걸로도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 그 대꼬지만큼 그 확실하게 찌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찌른다란 다 침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찌르면 아프고 하니까 경계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경계,
잠자가 되는 거죠. 벗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뭐예요? 스스로의 거울이 돼서 스스로의 늘 나를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이렇게 해서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경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벗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 공자의 사잠이 있습니다. 공자의 사잠을 공자의 사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물. 공자는 이제 사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정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사참, 네 가지 경계해야 된다 그랬는데 공자의 사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얘가 아니면 뭐예요? 비례? 이겁니다. 비례. 얘가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다음에 비례 물 비례 물 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하지 말라. 얘가 아니면 전제가 이면 얘가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마 하는 것이 공자의 이른바 사물론입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안현이 물어봤던 내용. 선생님 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인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공자가 뭐냐면은 극기복례 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나를 이기고 자 얘를 회복하는 것. 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이 된다. 위인이라 라고 했더니 안현이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조목을 묻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답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리관지 개념으로 표현했죠. 자, 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는 자 비례 물시 보는 거죠. 여기다 왜 동방목이 왜 본다 그랬어요? 아무리 눈 있어도 아무리 좋은 눈 있어도 깜깜하면 안 보이죠. 어디게 되면 다 보여요? 해만 뜨면 밝아지면 그죠? 그래서 시가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듣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보고 듣고 청이 여기에 되는 겁니다. 금목으로 사람이 자 동방목 목기운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요. 목기운으로 보고 금기운으로 듣고 그 다음에 불기운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기운은 자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리관지라 그랬죠. 공자가 이렇게 표현하셨죠. 비례 물시 물청 그 다음에 언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자 말씀 그냥 좌충우돌 앞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치에 딱딱 들어맞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체를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동안 공부한 방식이 자꾸 외우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저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할까? 나도 빨리 외워.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나한테 보탬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공부다? 속성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속성할 일 없잖아요. 그죠? 시험 볼 거예요? 수능 볼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했더니 누가 영어 시험은 그럼 언제 보죠? 하는데 이거는 보탬이 하나도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길이 있죠. 앞으로 참 많이 남았어요. 전부 다 무슨 공부해야 된다? 나한테 보탬이 되는 공부가 돼야 된다. 이 소리에 나한테 보탬이 돼야 내 그릇이 가득 채워져야 그래야 내가 남한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공부, 보탬이 되는 공부가 돼야 되지. 그래서 자꾸 이치를 이렇게 새겨 보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면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시 다음에 청이었던가 동이었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항상 공자는 뭐냐? 오도는 이리관지라.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잠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규자는 뭐가 되느냐? 규자는 원래가 무슨 규냐면은 그림새 규자죠. 그림새 규자입니다. 옛날에 자 길이를 재거나 할 때 바로 길이나 모양을 그리거나 할 때 제도를 해야 되니까 건축을 하거나 뭐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냐면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잣대 가운데에서도 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자 규가 되고 네모, 직각, 그죠? 선 이런 걸 그리는 것을 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 우리말로는 그림새가 되고 이거는 꼬부라졌다 그래서 그죠? 굽혀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곱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새 규, 곱자 규. 다시 말해서 원규가 되겠죠?
외우기 쉬우려면 그죠? 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규가 되고 그 다음에 네모난 것을 그리는 것은 구가 된다. 그래서 원규, 방, 구, 규, 그림체 규, 규, 구, 구, 곱자 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체는 외우기 글자 쉬워요. 글자도. 자, 그림새는 동그랗죠. 글자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그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동그라미는 바로 하늘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뚫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죠. 이거죠. 부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뚫어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그림새다 이 소리. 이거를 그냥 지아비로만 백날 해봤자 그럼 지아비가 일을 할 때 남자가 일을 할 때 뭐 하는 것인가 보다. 그 여자는 동그라미 못 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천리 하늘의 이치를 뚫어서 천이니까 그죠? 이걸 뚫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리 표현하면 하늘을 제도하는 것. 하늘을 그릴 수 있는 거죠. 하늘을 그리는 게 동그라미죠. 어떻게 그리느냐? 간단한 원리죠. 자, 이게 중심이죠. 태극이고 음량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체에다 다시 말해서 콤파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중심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만 딱 고정을 시키고 삥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림체예요. 글자 속에 그대로 돼 있죠. 그걸 갖고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딱 가운데 딱 꿰뚫어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은 바로 동그라미가 나오는 것이 되고 곱자라고 하는 것은 화살처럼 반듯하게 가는 거죠. 똑바로. 그 다음에 왜 잡고 우리가 이게 보통 톱 같은 경우는 톱거 양쪽에 톱날이니까 양쪽에 손잡이 있고 그 사이에 톱날이 있는 거죠. 쓱싹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게 바로 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라고 이렇게 쓸 때는 잣대 개념으로도 쓰지만은 또 뭐냐면은 법도 개념으로도 씁니다. 맹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규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림체가 되는 것이 되고 그럼 법도는 우리가 뭘로 재는 거다? 원래 법도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는 거다? 하나로 쫙 모이지면 바로 하늘을 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모든 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법해서 그죠? 하늘을 법한다라는 거 하늘이 만물을 하늘이 두루두루 음양의 기운을 쫙 베풀어주면 누구한테? 땅에게 베풀어주면 땅은 그걸 받아서 만물을 다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는 군자는 항상 뭐를 본받아야 된다? 하늘을 본받아. 그래서 지하비부자를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 군자는 그죠? 누구를 보고서는 하늘을 보고 본대로 시행하라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뭐다? 법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황하무명권에서는 누차에 계지만 악법도 법이다.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서구에 근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뭐 해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기본적으로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은 어떻게 된다? 물이 가는 대로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순리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대로 조형물에도 나타나는 거죠. 동양사에서 아무래도 분수대 못 만들 줄 알아요. 맹자에도 이미 분수 이론이 다 나오는데 물이 밑으로 뿜어 올리게 하는 얼마든지 하는 거 옛날에 그릇 닦는데 전부 다 분수 원리 이용해서 저 주막집에서도 다 옛날 술병들 요렇게 된 호리병들 다 닦았죠. 모르나요? 대나무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 다 뚫어가지고 여기다 계속 물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럼 물이 퐁퐁퐁 솟아나오죠. 여기 조금 대롱 하나 이렇게 매달고 요거 저 병 요렇게 꽂아놓으면 저 속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다 닦입니다. 제 말이 믿op지 않거들랑 일요일날 애들 데리고 저기 가세요. 저기 어디냐면은 용인에 민속촌에 가보면 그 주막집 가가 술도 좀 마셔야 된다니까요. 주막집에 가보면은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팔아요. 술병도 그렇게 닦고 있어요. 그건 이제 꼬챙이 넣고서 이러고 있어요. 그죠? 분수 원리는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궁궐에 절대로 분수를 안 뒀죠. 왜? 그거는 역수가 되잖아요. 그죠?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도 모르고 나서 옛날에 고종까 이 나라가 망하려면 다 징조가 그런 데서 다 나타나죠. 어떻게 돼요? 덕수궁 석조전 하나 저 서구식으로 하나 다 만들어. 물론 뭐 이제 문물교류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다 뭐를 만드느냐? 커다란 분수해서 뭐 우리나라 최초의 분수하면서 미개한 땅에 마치 서구에 그 위대한 문물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영리나 역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천자 존해요. 뭐 역천자 존하던데요. 뭘 도척이 오래 살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권력 오 두루두루 잘 누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오늘날 그러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궁궐에 가서 연못이 있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규자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 것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 보려고 했더니 아까 뭐까지 알아야 돼요? 천간부터 시작해서 주역의 이론까지 해서 그죠? 이 이론마에서 물건들을 어떻게 쓰는 것까지를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딱 요거 가지고서 어떻게 돼 1년 내내 강의하라 하더라도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좀 알았다가 되는 거지. 어디서 열심히 수능 보려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 나 그거 좀 알아. 누구나 책 보고 누구나 저 인터넷만 뒤지면 웬만한 거 다 검색되죠.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확하게 아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게 그렇게 이치가 되는지 이렇게 작동되는 원리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비로소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를 어디다 뒀어요? 여기다 뒀죠? 여기가 북방이죠? 하루로 표현하자면 밤이죠? 한 해로 표현하자면 겨울이죠? 겨울이고 밤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겨울에 모든 것들이 잠장돼 있고 밤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게 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지혜로움이다. 지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보이는 건 다 보이는 거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작동의 원리.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성을 공부하는 게 도죠. 선생님 그것도 뭐래요? 그거 이성은 뭐 무슨 순수 이성 미판이라고 한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는 태학에서 공부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앞에 요것만 쓰면 되잖아요. 궁, 리, 그 다음에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이거잖아요. 그죠? 궁리, 진성, 지, 도. 이걸 공부하는 게 태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학에서 공부하는 거. 뭘 궁진한다는 거예요? 이성이죠. 뭐 이성이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오는 겁니까? 여기 이미 이게 언제 때 공자가 정리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걸 공부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돌아가는 도를 아는 것이 비로소 뭐가 된다? 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움이 되는 것이 되고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자언측을 조차 분리하고 절의 형태는 전폐 비유라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유학의 핵심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다 설명하더라도 저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맹자까지 그죠? 이른바 우리가 유학이다 그러면 공맹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자가 바로 유학의 종주가 된다. 유학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유학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저 요순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은주 3대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서는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주역에 나타난 공자의 십익전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미 천자의 왕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게 세우기 위해서 이름하여서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공자가 쓰신 춘추입니다. 자 요새처럼 저 뭐 이거 가지고 데모하는 게 역사 바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바로 춘추를 바로 그래서 공자가 유학의 도를 바로 다 세워 놓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권도를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경도를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경도를 권도의 행함을 맡아 하신 분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와 맹자를 통해서 비로소 그저 종합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분을 성인이라 표현하면 이분은 아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어떤 단어든지가 어떤 문장인데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요. 자, 어질고 자애롭고 그 다음에 이건 두 개로 이렇게 바꾸면 치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치근지심을 치근한 마음은 조차 한 걸음 그저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 사이라도 나아갈 조차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고 절의염태 절개와 의리와 청렴함과 그 다음에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것. 이것은 전폐 비윤이라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이지러뜨려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요 두 문장은 누구냐면 저 문왕으로부터 공자가 가장 존경에 맞지 않던 저 문왕 물론 뭐 하은주 3대 그 요순 시대부터 나왔던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맹자까지를 다 정리한 내용이고요. 조차불리 전폐비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어에서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군자는 종식지간이라도 밥을 먹는 사이라도 밥을 뜨기 시작해서 다 먹을 때까지라도 어떻게 된다? 이 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가히 떠날 수 있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항상 집에 가서 문장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뒤에 어디냐면 237쪽. 237쪽에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군자 그 뭐 하나 쓴 거 띄우고요. 무종식지간을 위인이니 그저 밥을 다 먹는 사이에까지도 뭐냐면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니 그죠? 말아야 하니 조차에 한 걸음 나아가는데도 필어시하며 반드시 이에서 하며 전패에만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이에서 해야 되느냐. 바로 뭐냐면은 인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용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도야자는 불가수유리하니 도라고 하는 것은 가히 수유라고 하는 건 잠깐이란 뜻입니다. 잠깐이라도 떨어져서는 안 되니 가리면 만약에 가히 떠날 수 있다면 떨어뜨릴 수가 있다면 이것은 도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중용과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조차불리 전폐비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미 다 아는 다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딱 한 번만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이 이치는 충분히 알았죠. 아침, 한낮, 저녁, 밤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이 하늘의 도에 대해서 문왕이 원형 자, 이정이라 표현했었고 이 원형 이정의 하늘의 이 도를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군자의 도기 때문에 군자의 도를 바로 뭐라 하냐? 뭐예요? 예, 바로 의, 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다시 가서 공부를 하시고 지라고 하는 것은 맹자 때 완성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공자가 논어를 쭉 공부하다 보면 공자가 누가 선생님 이 사람 이를테면은 누구를 표현할까요?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정치를 이렇게 잘했으면 가인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자가 뭐냐?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무지라 알지 못하겠다. 글쎄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제 철안주의를 하면서 도대체가 이 도라고 하는 건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오로지 패권장악 시대잖아요. 그죠? 오로지 무력을 사용해서 부국강병책만을 추진을 합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군사만 강하면 돼요. 그 속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건 말건. 그죠? 어차피 전부 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부 다 총알바지로만 쓰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줄만 알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전쟁터에다 끌어내고 하더라도 또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죠? 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엄한 저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맹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더군다나 핑계 참 좋아요. 당시의 제후들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자칭 왕을 다 청합니다. 왕 하면은 왕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다 그러면 오직 뭐냐면 옛날에 천자 이걸 가리키니까 민지 부모가 백성들의 부모가 돼야 되니까 해서 맹자가 잘 됐다 생각. 이거 틈새죠. 학문의 틈새입니다. 잘 됐다. 니들이 스스로 왕이라 하는데 그래서 다니는 거죠. 더군다나 맹자가 워낙 학문의 정도도 높다니까 당시의 제후들이 모든 제자백가들 다 초빙을 하는데 그래도 맹자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폼새가 나잖아요. 왜? 나는 그저 음양가나 상황이나 이사 같은 이런 그다음 병법가들 손빈이죠. 이런 병법가들 방영 같은 병법가들 뿐만 아니라 참 덕이 있는 훌륭한 사람도 또 내가 초빙해서 이분한테 가르침을 들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맹자를 너다없이 초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잘 됐죠. 무작정 반대 안 하죠. 아이 저 덕도 없는 자를 내가 왜 만나냐가 아니라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이 그냥 놔뒀다가는 백성들이 그냥 계속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시달리다가 전쟁 속에 시달리고 저 권력자들한테 시달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요. 나라도 일어나야 됐다. 마침 또 지들이 불렀거든요. 잘 됐다 해서 이거 왕이라 칭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왕은 백성들의 부모라는데 자식들을 저렇게 다 굶겨 죽여도 됩니까?
자식들을 다 저렇게 죽게 놔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진정치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건 옛날 성인도 못하는 것이다. 성인도 못하셨다. 그 말이 바로 논어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가 전국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뭐예요? 오늘날처럼 투표해가지고 돈이 많거나 뭐 내가 인기가 좋아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세습이죠. 세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습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아요? 그죠? 이 지도자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공부를 할까? 웬만한 이 저기 문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삭하게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나라의 왕, 제선왕이 다 당 위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죠. 밑에서 저 목수가 뭐냐면 임금님 지금 읽고 계시는 게 뭡니까? 옛날 성인의 말씀이시다. 그 옛날 고리타분한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뭐하러 그거 씁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기술은 이제 그 얘기는 뭐 성인의 말씀이 참 좋긴 하지만 지금 시행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나도 그 목수가 굉장히 늙은 목수예요. 나도 이렇게 참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죠? 나는 왜 이거 굳이 저렇게 작도 안 해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다 쓸러 정확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나 거의 90이 됐다 이 소리야. 8, 90이 됐는데 내가 자식한테 못 물려주는 게 왜 그러느냐 가르쳐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라고 이렇게 비아냥도 그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하는데 잘 됐죠. 어진정치하라 뭐 가르쳤더니만 실컷 듣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거 성인도 모른다 그랬다. 성인도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하니까 맹자가 정신이 번쩍 들잖아. 아 이거 이자들 이렇게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다 호소를 하느냐 그야말로 인정머리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인정머리. 야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 마침 뭐 했었느냐면 제선왕이 그 당시에는 이제 종 같은 걸 하나 크게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 언제 다 하죠? 흔종회를 흔종회를 하는데 종이에 이제 구멍 난 것을 바르려면은 그 피를 발라요. 짐승에 피를 바르고 겸사겸사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희생을 쓰는데 가는데 앞에서 보니까는 뭐예요? 소 한 마리가 끌려가는데 막 울어요. 그잖아요. 잘 끌려가 죽을 줄 알고 우니까 소리가 하도 슬프니까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여차저차해서 흔종회로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너무 불쌍하다. 놔주고 그냥 양으로 바꿔라. 이른바 이양여구라는 게 나옵니다. 제 나라가 굉장히 최고의 부자 나라예요. 저기 우리가 이제 황해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소금, 그 다음에 그 넓은 평원으로 해서 당시 전국 시대에 최고의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소문이 났겠어요. 밑에 저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제선왕 정말 째째하다. 저 대국의 군주가 말이야 소가 아깝다고 양으로 바꿨다. 이렇게 소문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그러면은 소가 죽는 거는 불쌍하고 양이 죽는 건 불쌍하지 않냐? 그야만 지 눈에 본다고 해서 불쌍하고 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이 아주 소문이 흉흉하게 났어요. 그 소리 듣고 이제 맹자가 참 기가 막히다 해서 그래서 가서 찾아갑니다. 임금 저 좀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련청에서 만나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며요. 참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슬쩍 얘기해요. 아 지금 백성들은 임금님 보고 참 소를 아낀다. 참 째째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얼른 못 알아듣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바꿔놓고 이거 굳이 생각이나 하겠어요. 다른 나라 큰일들이 많고 지금 전쟁 때문에도 뭐 시끌시끌한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해줘요. 그제서야 알아듣고 하하 하고 웃어요. 참 그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양은 안 불쌍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당신은 볼 때 그럼 이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 이렇게 정치를 이런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죽는다. 그래서 소는 불쌍하고 양은 불쌍하지 않냐? 보이지 않는다고. 그죠? 백성들이 저렇게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는데 백성들은 왜 불쌍하지 않느냐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 그래서 사람 요걸 보면서 내 맹자가 직접적으로 바로 뭐라고 안 하고 그래 이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 불인지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죠? 소가 끌려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잖아요. 일단 요게 우선이잖아. 아이고 불쌍해라 저거 어쩌지 그러면서 다른 걸로 바꿔라 라고 여기까지는 생각 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마음의 단추 속엔 이게 있습니다. 불인지심. 아우 저걸 어떻게 우리 뭐 개 돌보는 게 다 불인지심이죠. 어찌 보면은 그죠? 이게 불인지심입니다. 야 그거 좀 넓혀서
사람 죽는 거는 왜 안 보이냐? 이제 불인지심이 아니라 뭐냐? 불인인지심하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불인인지심.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저렇게 흉년에 굶주려 죽어도 괜찮단 말이냐? 이때 뭐냐면 치수사업을 하고 해서 농토를 그죠?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 불인인지심이라 이렇게. 불인인지심이 없으면 뭐가 된다?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게 생겼더라.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고 내가 가서 구해주는 마음. 그게 무슨 마음? 아이고 저걸 어떻게 어린애가 그죠? 그 비유가 또 그래요.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그 다음에 엉금엉금 기어서 옛날에 우물이 이렇게 이 높이가 없을 때 우물벽 없을 때 기어서 조금 있으면 우물 속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마루에 앉아있던 사람이 보고선 어떻게 해요? 아우 저렇게 저거 어쩌지?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가서 얼른 가서 구해주는 거죠. 그때 구해주려고 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죠. 오로지 아우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사람을 구할 때 내가 제구하면 저 집이 아마 장관이지. 내가 저기 한턱 받겠지. 아니면 또 동네 사람들이 나는 뭐 용감한 시민이라서 표창장 주겠지. 안 그러면 또 뭐냐. 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애가 거기서 눈앞에서 보고 죽는데도 저런 불안당하지. 마음에 뭐도 인정머리라고 전혀 없는 놈 아니야? 이 소리 듣기 싫어서 했나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뭐냐. 아이고 저를 어쩌나. 저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나만.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측은지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때요? 이거는 그죠? 이 이름에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연쇄살인마라도 때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측은지심이라 이 소리예요. 이러한 사람, 이 마음은 사람한테 누구나 다 있다. 이 마음을 그죠? 점점 넓히면은 누구나 인할 수 있다. 그래서 측은지심은 인지 단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것뿐이더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사람들이라는 건 좋은 게 있더라.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뭐 요즘에 뭐 워낙 부유한 사회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같으면은 아빠들 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밖에서 뭐 고기다 뭐다 먹으면 어때요? 집에 있는 가족들 걸리죠. 내가 말이야 월급이라고는 쥐꼬리만큼 갖다 주는데 집에서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김치나 나물이나 먹는데 아이고 아깝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리고 뭐 밖에서 뭔가 맛있는 거 먹다 보면은 집에 있는 애들도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요즘에 이게 없죠. 몰염치의 사이다 보니까 그 말도 참 뭔 소리인데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누구나 나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양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지심이 있어요. 사양지심은 그래서 뭐다? 예지 단냐라 이 소리. 여기서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왜? 집에 있는 노부모님은 뭐 먹고 계실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지금 부모님 어떠실까? 그런 마음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누구한테 더 좋은 걸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다 사양지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가을이죠. 가을이라고 하는 건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99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지금 100개 채우려고 하는 자들 많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약에 남의 거 훔치려고 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러한 자가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 있죠. 미워할 오자에서 수호지심은 바로 의지단냐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저놈 참 나쁜 놈이야.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다 따질 줄 알죠. 우리나라 옛날에 뭐 복덕방이다 그러면 여기서 온통 대한민국 정치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지심은 지지 단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측은지심이 없으면 이거 사람도 아니요.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요. 수호지심이 없으면 이거 인간도 아니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 없으면 역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맹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군자의 사덕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측은지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을 표현한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정자로서, 그죠? 위정자로서의 그 사람의 자기 처신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타난 것이 바로 문왕의 오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의나, 그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 위에까지 인의예지, 그러니까 인의예지신 이렇게 나오고, 문왕의 오지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위, 인신엔, 될리자에다가 사람이 윈군이죠. 임금부터 합시다.
임금이 되어서는 어디에서 그친다? 그친다라는 그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요게 상태죠. 그 지고 지어 지선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어 지선의 사회를 지선에 그친다라고 하는 그 지입니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내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임금이 되었을 때는 지선은 뭐다? 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신하가 되어서는 임금을 공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바로 지선이 되겠죠. 신하 입장에서 지선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는 뭐 자식들을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지선함은 뭐다? 자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이 되어서 자식의 지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효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바뀌어야 되겠네, 두 개. 그 다음에 여국인교회. 개인뿐만 아니라 또 나는 또 공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자, 나라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는 데 있어서는 뭐다? 신이다. 지어 신이러시다. 이럴 때 이때 최고의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의 오지. 어쨌든 두루두루 다 통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다? 도. 그죠?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조차 불리라. 조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갈 조자인데요. 자, 다음 걸음 나갈 때도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그 파자를 하겠습니다. 인이라고 할 때 인자를 보시면은, 자, 인은 나 혼자 있을 때 인이 필요해요? 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 그랬죠. 인뿐만 아니라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학문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최소한 뭐예요? 두 사람 이상. 이 속에 반드시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인이라라는 겁니다. 그 인이 바로 사랑이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뭐예요? 유인이라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저기 대학에 보면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위능예인하고 이게 나와요. 위자. 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능 오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다 냈잖아요. 그죠? 두루 만물을 내듯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싹 터서 자라는 것이니까 양미인이 되겠죠. 두루두루 기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편백되게 흐르죠. 우리가 편패라 그럽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사랑할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주변에 발도 못 뛰게 만드는 거죠. 저거 다음번에 잘라. 뭐 대놓고서는 우리 대통령 가끔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규정된 법규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능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조금 개념 규정을 한다 그러면은 보편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게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 자가 되는데요. 요 글자는 거물 현자 두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거물 현자로 표현할 때는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검다 어둡다라고 하는 건 잘 안 보인 거죠.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아주 가까이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누구의 자산어보가 있죠? 정약전 자산어보. 어떤 소설가 이거를 황당하게 현산어보 이렇게 해서 용맹무쌍하게 쓰셨는데 자산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쭉 기록해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어두운 곳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마음이 바로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불가에서 자비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자의 사상이다. 그럼 아까 유인이라야 위능애인하고 능오인이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뭐라면 인의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딱 한 글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은자는 숨을 은자는 숨는다라고 하는 건 숨는다. 뭐 언덕 붙자니까 자 높이 쌓아올린 뭐 저 산속이 되든 어디가 됐든 그죠? 그 속에 뭔가를 감춰 놨는데 감춰 놓으려면 뭐 손으로 찾아야 되겠죠. 자 손톱 조자 그 다음에 헤아릴 개자 돼지머리 개자 이거 전부 다가 또자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죠. 마디촌자 다 같다 그랬습니다. 그 손으로
위, 아래, 우리 찾는다라고 할 때 찾을심이 어떻게 찾던가요? 찾을심 자, 왼쪽에서 찾고, 오른쪽에서 찾고, 아래쪽도 찾고, 위쪽도 찾는다 그랬죠? 이게 찾을심입니다. 요 글자나, 자, 요 글자나, 또 자나, 요거나 다 같은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왼좌, 오른 우, 요 글자잖아요. 그죠? 좌우. 자, 찾는 것은 위도 아래도 찾는 거죠. 위아래 다 샅샅이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마음속에 어디에 숨겨져 있나? 그랬더니 어디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건 요거죠. 뭐 찾고자 하느냐면은 공입니다. 공, 단순히 장인공 하면 아니고 뭐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는 바로 천리가 되는 거죠. 천지자연의 이치. 하늘로 통할 수 있는 통하는 통공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두루두루 통달하는 이치가 뭘까라고 찾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죠? 찾는 목적이 바로 요 속에 들어가 있는데 꼭꼭 숨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이치에 나가려면 어디까지 간다?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냐? 공부는 두루 넓게라는 거죠. 박학지하고 신문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측자는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세상의 법칙이 이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하늘에 우리가 재물을 이거는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재물을 나눌 때 뭐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정전법의 원리에 따라 나눠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이런저런 하나는 마음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 법도를 생각하면서 생각 드는 것이 바로 측입니다. 슬퍼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재물이 어느 한쪽으로만 그 쏠릴 때, 그때 생겨나는 그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갈 조자의 조자입니다. 뭐 하러 나가요? 뭐 하러 나가요? 우리가 제조회사 할 때 조자 이거 쓰죠? 만든다라고 할 때 제조. 맞죠? 뭐 만들었어요? 만들 조자라며요. 지을 조자. 물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뜻이 뭐냐 항상 아니 뭐 매부차 그러긴 한데 자 글자 보면은 여기에다가 쉬엄쉬엄 갈 착자 이렇게 갖다 붙인 거라라는 거 확실하죠? 나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고할 꽃자죠? 뭘 구하러 가요? 구하러 알려주러 가는 겁니다. 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상태가 이러해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뭘 놓고? 소놓고. 소놓고 제사를 지내는 건 어떤 제사예요? 하늘의 제사 지내고 대제라 그래서 조상의 그저 이른바 자기 그 선조로부터 이른바 문왕의 대묘에서 명당에서 지내는 제사가 바로 요거입니다. 개인 제사는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종묘의 제사, 그 다음에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소, 돼지, 그 다음에 양 뭐 이렇게 해서 두는 거죠. 하늘에 구하고 나라에서 그저 조상에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합니다. 그저 현재 상태를 쭉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어떻게 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하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뭐예요? 나아갈 조자죠.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뭘 놓고? 재물을 놓고 정성스럽게 입구자잖아요. 그죠? 재물을 먼저 앞에다 놓고 정성스럽게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 알았다. 내가 잘 해줄 테니까 너네들도 그 마음 변치 말고 계속 해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 그래요? 조물주라고 표현하고 또는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주는 조화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건 누가 만들었냐? 조물주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뭐 한다? 지극정성으로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 기도발이 먹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자식은 공부 안 하는데 엄마가 열심히 가서 기도만 하면 애가 시험에 철컥 합격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같이 그저 지극정성으로 뭐 사람이 그래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라는 말 천자문도 있지만은 자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뭐가 될런지 안 될는지 나도 몰라요. 그죠? 어떤 놈은 수학 맞는, 그죠? 수능 뭐 거의 맞는, 만점 다 맞고도 서울대학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진인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진인사. 그리고 우리가 진인사 그래서 대천명이라.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나보다 훨씬 못한 놈이 돼.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대단히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조자는 나아갈 조자라고 해서 하느님한테 고하려고 나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조자, 차자는 버금차자가 되는 거죠. 버금차자니까 다음이니까 하품흠자입니다. 입에서 기운이 쭉 나오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품 나오면은 뭐 하다는 소리에 피곤하다. 그 다음에 쉬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자, 피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불자입니다. 불자는 말다라는 게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못 쓴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이 글자의 원뜻은 뭐냐면 원래가 돌필자라 그랬죠. 자, 돌필자인데 원 글자가 거기 혹시 안 돼 있으면 써놓으세요. 다름가죽 위자에다가 그죠? 다름가죽 위자에다가 뭘 다냐면은 사귈 예자를 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돌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허신의 그 주장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활공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활을 더 이상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줄을 이렇게 딱 당겨서 쓰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크게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활이 느슨해져 가지고 이제 못 쓴다.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은 우리 평행선은 쓰지 못하는 거죠. 풀어졌다 이런 뜻인데요. 자, 원래는 여기서 온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가죽을 혁을 무두질 해가지고 보들보들해서 오그라들지 않도록 한동안은 쫙쫙 펴놔야 되는 거죠. 마치 그 쫙 펴놓은 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 끈으로 잡아당긴 것처럼. 그래서 예자는 이렇게 해서 쫙 펴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질한 이 가죽이 어떻게 되도록 다시 오그라들지 않도록 부들부들하게 한동안은 또 물에다 약품에다 요새는 약품이죠. 쳐가지고서는 물에다 이렇게 담가가면서 부들부들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펴가지고 요 가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죽이 한쪽으로 오그라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돌필이 되고요. 그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돌필, 이것도 그래서 필자로 읽습니다. 사람의 이름에 이렇게 나오면은 필자로 읽어요. 그런데 하다가 만약에 이게 한쪽에 잘못돼서 이게 오그라들는지도 모르고 그냥 놔뒀더라. 나중에 한참 가서 봤더니만은 말랐을 때 보니까 이렇게 오그라졌죠. 그럼 이 가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못 쓴다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불자입니다. 뜻글자가 항상 뭐냐면은 그 상반되는 뜻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불이 되고 그래서 사람 이런 거를 도와주는 사람 나중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저 불교가 유래되면서 이른바 붓다의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에서 부처 불자로 갖다가 빌려다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천자문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뭐는 알고 부처 불자만 알고 돌필자를 모르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불교가 오기 전이었다 그러면 우리 불암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필암산이 되겠죠. 필암산인데 이게 뭐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사방팔방에 산이다 하면은 전부 다가 절간들이 생기니까 웬만한 이제 산봉우리 이름들도 막 이름이 그 불교에서 유래된 이름들이 많죠. 그래서 원래는 말불자 아니면 돌필자로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자는 떠나갈 이자입니다. 짐승 발자국 유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세추가 되는 거니까 이른바 짐승 발자국 개념입니다. 짐승 발자국이 자 이렇게 해서 무늬가 나는 거죠. 무늬 개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산신리자. 산신리가 되고 산신이란 결국 짐승. 뒷모습은 자 큰지 아마 그 곰이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걔네 거기서 쭉 갈 때마다 뭐냐 발자국, 요 짐승 발자국 U자입니다. 이거는 발자국이 하나씩 쿵쿵 나는 거죠. 짐승 같은 경우는 대체로 발자국이 어떻게 나더라? 두 개, 요 비슷한 모양. 둥글고
밑에 굽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던가요? 대체로 굽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니까 짐승 발자국, 그 다음에 새 주자니까 기본적으로 새 발자국, 짐승 발자국. 무슨 소리예요? 자, 옛날에 황제 때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새 발자국, 짐승 발자국을 보고죠. 새와 짐승, 조수지요. 조수짐은 그랬습니다. 새와 그 다음에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조수, 뭐 글자가 이상하다. 입구자가 두 개가 아니 짐승 숫자 맞나요? 처음에 잘못 썼죠? 예? 갑자기 짐승 조수 지문 조수 지문이라 해서 새와 짐승의 발자국 무늬를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새와 짐승 발자국이 그러니까 요런 모양, 요런 발자국이 하나 있고 새 발자국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선과 점으로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선과 점, 뭐 원도 선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문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그 짐승 발자국, 짐승이 뭐예요? 떠나가고 난 자리에 있는 거죠. 자취라고 할 때 우리가 자취적 할 때 자취적 그러면은 발 걸음 걷고 또 걷고 한 자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짐승이 떠나가고 난 뒤에 남는 족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리자입니다.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괴상어로 보자면 바로 이 불괴에 해당돼요. 자, 불이 되고 이 불괴를 바로 뭐냐면 밝게 빛난다. 그래서 문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문이 되고 빛날, 그래서 문자가 빛날 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조수지 문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 개념이 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때요? 그 불도 사라지는 거죠. 아까 이 리라고 하는 것도 짐승이 떠나가고 난 뒤에 남는 발자국 이렇게 됩니다. 발자국을 통해서 이것저것 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는 요 불의 의미까지를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떠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불이나 이런 문양들, 불은 어때요? 모양이 밝고, 그죠?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울 리 이렇게 표현하죠. 아름답다. 그 다음에 또 떠나다 아름답다 또 뭐예요? 그것이 땅에 붙어 있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무라고 하는데 붙어서 타죠. 불은 혼자 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걸릴리라는 의미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요 모양은 또냐면 해와 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와 달이라는 거 어디에 걸려 있고 하늘에 걸려 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불은 뭐야 나무에 걸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릴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떠나간다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예요. 걸리다, 아름답다. 우리가 주역에서 중화리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경의 가장 마지막인데 바로 해와 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입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고 이런 뜻이죠. 그것만 걸려 있느냐? 저게 바로 짐승 발자국이 되니까 모든 그저 동식물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에 걸려 있고 땅에 걸려 있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이 염퇴는 전폐 비유라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아까 사단 쪽에서 사덕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를 표현하는 거죠. 절도, 절개, 절이 뭐 이런 뜻으로 여기 절이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절도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군자의 절개를 강조하는데요. 절이라고 할 때 절은 원래 절개절, 절도, 절이 애초에 무슨 뜻이냐면은 대나무의 마디를 가리키는 거죠. 자, 대나무의 마디가 그럼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절도 절자의 원래 원 글자를 잘 쓰면은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대나무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자, 마디로 다 이어져 있죠. 그러면서 속은 비어 있으면서 겉은 단단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절이 몇 번째 절이냐면 60번째 괴명이 절입니다. 뭐냐면 수택 절괴예요. 수택절. 연못 위에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흘러 있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어쨌든 자, 절이라고 할 때 그 절자 마디 대죽에다가
그 다음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사례백자에다가 사례는데 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비수비자니까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사례는 모습입니다. 사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헤아린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 이거를 부절절이라고 표현하죠. 자 부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부절절, 절도절, 말이절, 부절절인데 왜 대나무에다 쓰느냐면 자 옛날에 종이가 있던 시절에는 주간이나 목간에다 글을 썼죠. 그리고 이름하여서 임금의 무슨 명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반포를 할 때 전부 다 목간이다 이런 데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냐면 헤아린다라는 뜻이죠. 헤아릴 촌자. 그 다음에 그 임금님의 명령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간에다 쓰여가지고 옛날에 보면 사신이 와서 쫙 풀어가지고 읽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다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명에 절도 있게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나무가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나무 마디가 다 모이는 곳이 되는 거죠. 모이는 곳이 되고 속은 어떻게 돼요? 쭉 통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나무의 모양을 바로 뭐냐면 관기회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나로 쭉 끼어지는데 하나로 쭉 끼어지는데 바로 뭐냐면 모이기도 하고 거기 아마 본문 중에 어디 볼격 오자로 쓸 텐데 이관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 보는 잠깐만 주역에가 아니라 어딘가요? 꿰일관자로 하지 말고 관기회통 해가지고 관기회통 그 회통함을 보고 그냥 회통함을 보고라는 뜻으로 일단 봅시다. 자 관기회통이다 그래서 그 모일 때 모이고 통할 때 통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또 이렇게 단단하면서 속으로는 비어 있죠. 이것을 또 이 60번째 그 다음에 주역의 괴명이 또 뭐냐면 풍택중부께라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속으로는 속마음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욕심이 없는 마음, 이걸 중부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로부터 대나무를 바로 군자의 절개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도 기본적으로 절도가 있죠. 자 겨울,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개념은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속에 보면은 자 봄이 오고 그 속에 봄이 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절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자 이름 일량지위 도라고 하지만은 뭐예요? 이분이지죠. 춘분, 추분, 하지, 동지라고 해서 절로 딱딱딱딱 끊어지죠. 24 절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자연도, 음양도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마음 여기도 뭐예요? 몸도 절도가 있죠. 뼈마디가 있는 마디가 전부 다 마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다 마디가 있듯이 군자도 뭐예요? 마디가 좀 우리가 마디 매듭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좀 매듭 좀 지을 줄 알아라. 그죠? 끊을 때 끊고 나아갈 때 나아가고 모일 때 모이고 그러니까 회통의 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대나무에다 비유한 군자의 절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절을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병부절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게 절 많이 쓰죠. 부절. 보통 부적 개념도 이걸로 쓰는 거죠. 부절이다라고 할 때 부적 그러면은 일단 뭐 써놔가지고서는 무슨 뭐 비법 있는 양 해가지고 몸에다 지니라 할 때 그때 부절 부적 그때는 부적 개념으로 쓰는 거죠. 부절이 되고 그 부절을 어떻게 원래 만드냐면 헤아릴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거는 대나무를 주간에다 글을 쓰고 옛사람들이 이걸 두 개를 나눠서 가졌잖아요. 그죠? 나눠서 갖고 나중에 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걸 이렇게 같이 붙여보는 거. 고주몽 얘기 보시면 되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고주몽이 자기 아들 뱃속에 자기 부인이 그 임신했을 때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고 나중에 낳아서 아들이면은 어디 가서 소나무 밑에 바위 밑에 내가 그다 뭘 감춰놨으니까 그걸 찾아갖고 와라. 칼 반쪽을 했으니까 찾아갖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부절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딱 맞춰보고 사람들이 맞춰보고 헤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요즘에 신임장의 개념이 바로 부절입니다. 오늘날에야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임명장 주고 뭐 대사건 뭐 그다음에 미리 다 연락을 해두는 것이 바로 신임장. 그러니까 신임장 개념이 옛날에 부절이다라는 것. 그 명에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절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앞장서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행해야 할 것은 뭐다? 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이거는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겠지만은 자, 의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군자가 성인이 그 자리, 다시 말해서 임금 자리를 지키는 것은 뭘로 한다? 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모으는 것은 바로 왈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의 분배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정제법에 의한 그 분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재물 분배를 함부로 할까봐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하며 재물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위정자는 말을 똑바로 잘해야 되겠죠. 아무나 말이나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언사안정이라고 했듯이 말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잘 막아주는 것. 그저 금하게 하는 것. 법으로 해서 잘못하는 그저 그릇된 짓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으로서 백성들을 길러서 그 다음에 기르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을 바로 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금이잖아요. 그죠? 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금기운으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본인이 뭐부터 잘해라? 그죠? 말 함부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먼저 뭐냐면은 백성들의 경제 문제 잘 다스려서 그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것이 바로 의의 정치입니다. 공자가 인을 강조했다 그러면은 맹자는 주로 의를 더 많이 강조했다. 굳이 뭐 나눠본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할 염자라고 하는 건 자 이건 집을 표현하는 거죠. 집 가운데서도 한쪽 문이 두루 열려있는 창고 개념입니다. 그 창고에다가 자 옆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겸했죠. 겸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면 벼화자가 이렇게 있죠. 볕단이죠. 볕단을 잘 묶어놓은 내용이죠. 볕단을 두루 잡고 잘 묶어놓은 것.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쪽은 생략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우를 겸자 개념입니다. 잡을 병자, 잡는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그래서 이게 그 창고의 단속을 아주 잘 해놓은 거, 야무지게 잘 단속해놓은 모양이 바로 염자입니다. 창고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보관해 두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그 지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입 내역들을 제대로 잘 차곡차곡 장부에 맞춰서 장부에 맞게 창고의 재물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것이 바로 청렴함입니다. 이 청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종묘라고 하는 한나라 때 인재발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원래 음서제도죠. 그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쭉 그 자리를 이어받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국가의 인재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 때부터 아니 공식적으로 한나라가 그 유학의 도를 세워서 우리는 철저하게 공자의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죠. 유학을 이른바 국치의 이념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 황제들마다 전부 다 뭐라고 붙인다 그랬죠? 한구조 이후로부터 우리가 선왕의 뜻을 그대로 본받는다라고 해서 모든 황제는 뭐냐면 시호가 효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효문제, 효경제, 한나라 무제다 그러면 효무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다만 이거 굳이 안 쓰고 이것만 쓸 뿐이죠. 한나라의 모든 황제는 효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재발탁을 하는데도 전국을 뒤져서 가장 효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효자들을 찾아서 특별히 뭐예요? 벼슬자리를 제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좀 문제가 생겼죠. 저 효자들은 효자가 튀고다 그랬더니만 아유 자기 불쌍한 부모들 위한다고 이른바 국가 재물에다까지 손을 대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뭐가 더 붙냐면은 염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로서 청렴함이 있는 사람들 요걸 근거로 해서 관리들을 반탁합니다. 천자문을 쓴 종효 그 다음에 종효가 들어가서 모셨던 조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효렴제도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혁혁한 공들 많이 세웠죠. 이 염이고요. 그 다음에 퇴자는 물러갈 퇴자입니다. 자, 물러갈 퇴자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진퇴 그랬죠.
여기죠. 아침에 여기서 뜨죠. 우레 진이죠.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뜨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어디로? 밝은 쪽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어떻게 된다? 모이도 많이 줍는다. 네, 제일 먼저 총 맞는답니다. 새추자 이렇게 썼죠. 새추라고 하는 것은 새는 자 위로 날아오른다 이 소리예요. 아까 이꾀도 바로 새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화리 이꾀가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밝은 쪽을 향해 그래서 새추자가 나오면 밝은 쪽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은 진이 되고 여기는 동북 간방이죠. 간방이라고 하는 동북 간은 이제 뭐냐 완전히 음기운은 다 물러나고 양기운이 본격적으로 땅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때죠.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쪽으로 들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나와서 나가. 그래서 간자를 쓰면 물러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 밀추자가 되는 거죠. 근데 미는 것도 어디서 미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우리 앞에서 저 추위 양국은 한 내용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때 뭐냐면 그래 밀어줄게 하고 어디서 밀어줘요? 저 한강다리 위에서 밑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는 거죠. 그것도 밀기는 미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읽는다 이 글자도 그때는 퇴라 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추라고도 읽고 퇴라고도 읽고 그래서 퇴고 할 때 퇴고 설명까지 했었죠. 한유라고 하는 사람의. 자, 이것이 절의 염퇴고. 그 다음에 전폐비유라 그러면 엎어진다 그러면 머리인데요. 자, 머리인데 앞에다 참진자를 썼습니다. 참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다 그러면 신목소시가 되는 거죠. 10개를 내가 아무리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자,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니은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북 간방이에요. 그러니까 산속이 되니까 산속이 되고 이른 새벽이 되니까 은미한 곳을 가리킬 때 방구석을 표현할 때 이런 글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음이니까 지극히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뭐 하듯이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그저 항상 진실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 유학에서는 어떻게 했냐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 실제적으로 사서 삼경 속에는 진자는 없고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다 그러면 항상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잘 돌아보는 마음이라는 데서 그죠. 진이라는 것은 돌아본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 머리 혈자하고 써서 그냥 넘어진다, 엎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아보고 돌아본다라는 뜻에서 더 이제 끌어서 그 다음에 엎어진다라는 의미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패자는 물이 널브러져 있는 내용이죠. 물수자에다 저자시자니까 물이 흥건하게 널브러져 있고 특히 저작거리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죠. 원래는 폐수라고 하는 물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넘어진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안일비인데 그냥 안일비 속에 있는 안일비자만 써도 되는데 이미 앞에서 한번 쓰였기 때문에 천장 같은 글자 안 쓰고 자 요렇게 써서 이 네모 반듯하게 쓰면 상자 방자가 되고요. 똑같은 글자인데 둥글게 쓰면은 도망간다라는 도망할 망자로도 쓰는 도망할 해자인가요? 쓰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구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상자 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적이라고 할 때는 도둑놈 개념이 돼요. 속에 있는 걸 훔쳐갔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휴자. 휴자는 이렇게 되죠. 이즈러질 휴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꼭 고개 끄덕하는 사람은 한 분이고 아닌데 나머지는 몰라. 제가 한점은 초기에 항상 밤하늘 좀 많이 보라 그랬습니다. 놀러가서 단풍만 보지 말고 조금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깜깜한 데 가서 밤하늘도 많이 봐야 되는데 특히 뭐냐 달 좀 꼭 보라 그랬죠. 별자리까지 보려면 지금 어렵고 하니까 똑같이 이지러진다. 또 그 다음에 이지러진다라는 거 또 하나 또 있죠. 이지러질 결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지러진다예요. 둘 다 이지러지고 얘도 이지러지는데 얘 이지러지는 건 뭐냐 이 소리죠. 잘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자 범호 그러면은 서방태라 그랬죠. 서방태. 서방태는 자 연못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령신으로 표현하면 서방백호죠. 서방의 백호입니다. 백호의 호. 범호자는 원래 이렇게 돼요. 이것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서 이제 언덕에 걸터 앉아 있는 호랑이 개념인데 범이 있고 밑에는 또 뭐예요? 세추가 되는 거죠. 서방태가 되고
자, 세추 그러면 세추가 아까 조금 전에 괴상으로 뭐었다? 붉게죠. 다시 말해서 서쪽은 숫자로 표현하면 사방 숫자도 공부했었죠. 1감, 2권, 3진, 4선, 5중, 6권, 7태. 8간 구리 했었죠. 9. 수로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얼마? 16입니다. 16에다가 요 글자는 없죠. 그죠? 부수에. 이거 파내는 겁니다. 자꾸, 그죠? 파서 이렇게 이질러 나가, 둥근 다리. 자, 어떻게 돼요? 점차 이렇게 해서 패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며칠 이후로 음력 16일, 17일 이후에 이질러지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서신도. 그래서 17일 보름달 이후에 16일, 17일에 이질러지는 달일 때는 이렇게 표현했고 또 반달일 때 이질러지는 것도 있죠. 반달하고 보름달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반달은 우리가 해가 동쪽에 해가 난다. 달이 자 동쪽에서 초생달일 때는 어떻게 뜨던가요? 저녁 때쯤 뜬다 그랬죠. 우리가 보일 때는 저녁인데 실은 초생달은 낮에 뜨기 시작하는 거죠. 낮에 떠가지고 저녁이 되면 기울어집니다. 매일 얼마씩이냐면 30분씩 늦게 뜹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될 때쯤이면 정확하게 저녁 때 해가 지고 나면서 동쪽 하늘에서 달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또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달이 되면 언제 뜨느냐? 밤중에 뜨잖아요. 그죠? 밤중에 점점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집니다. 우리가 초생달을 본다 그러면 제가 가사에도 나오지만은 저 노래 영도다리에서 보는 초생달은 영도다리 그 앞에 제가 노래 가사는 참 죽어도 못 외우는데 그 앞에 보면 웬 취객이 저녁 때 술 마시고서 영도다리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초생달이 참 구슬프다라고 하는 그 한영의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초생달이에요. 영도다리에 떠 있는 그 달은 초생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봤더니 저 눈썹 같은 달 일하러 나가는데 이른 새벽에 내가 약수 들어갔는데 이른 새벽에 하늘에 그저 정말 예쁘게 빛난 동쪽 하늘에 빛나는 저 초생달은 뭐냐? 초생달 같이 보이는 거 이거는 금음달입니다. 그러니까 반달이 점점 반달은 이제 떠오르는 반달과 지는 반달 그죠? 지는 반달입니다. 지는 반달이 언제 뜬다? 새벽녘에 떠서 언제 진다? 낮에 집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저 눈썹 같은 달을 보는 것은 어디 아주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은 못 보게 됩니다. 그 글자 속에 들어가 있죠. 옆에 매산자가 있죠. 아까 산이 어디예요? 우리 동북방이죠. 동북간방이고 오는 몇 시예요? 난 12시죠. 이때 다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쾌자는 뭐냐? 주역의 택천 쾌계입니다. 결단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택천 쾌계인데 양이 뭐예요? 하나를 결단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 속에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어떻게 된다? 해가 뜨니까는 아니 이런 새벽녘에 뜨니까는 달은 어떻게 달빛이 흐려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달이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질러지는 것은 뭐냐? 그 7이니까 24일, 25일, 7일, 5, 6, 80 대략 24일 정도가 되나요? 24일 이후에 그 지는 반달을 뭐라 그래요? 하얀 달이죠. 하얀 달 이후에, 그러니까 지는 반달 뒤에 이질러지는 건 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서정시를 쓰는데 저 이질러진 달 하면서 분간 못하면 안 되겠죠. 반달인지 보름달에서 이질렀는지 그걸까지 보셔야 됩니다. 욕심 같아서 다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은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고